혹시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밤. 아, 또 잠이 안 온다 하면서 뒤척뒤척 하다가 어느새 새벽 3시, 4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밤 말입니다.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서 드셔봤지만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멍하니까 자주 먹기도 망설여지시고, 병원에 가봐도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만 듣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매일 밤 이 방법으로 2주만 지나면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수면의학 전문의 정현철 박사입니다. 벌써 40년째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상담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싶어서 의사인 제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환자분들께는 항상 잠을 잘 자세요 라고 말했는데, 정작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더욱 절실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온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황금수면법은 제가 40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수면제 없이도 건강하고 깊은 잠을 되찾으셨어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한 숟가락의 비밀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반쪽짜리 해결책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게 오신 박영희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젊을 때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씩 뒤척여도 잠이 안 와요. 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혹시 치매 전조 증상은 아닐까요? 요즘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먼저 안심하세요. 이건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당연한 변화예요. 마치 머리가 하얗게 되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몸이 60세가 넘어가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젊을 때처럼 잠들기 어려운지 아실 수 있어요. 첫째,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해가 지면 우리 뇌에서 자동으로 분비되어서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20대에 비해 60대는 약 절반 정도만 나와요. 박 할머니도 젊을 때는 해만 지면 자연스럽게 졸렸는데 이제는 밤 10시가 되어도 전혀 졸리지 않아요. 오히려 밤에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둘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오는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 기능이 둔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발이 차가우면 잠이 안 온다, 방이 너무 더워도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이루시거든요. 셋째, 깊게 자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깊이 잠드는 시간이 전체 수면의 20-25%를 차지했는데 나이가 들면 10%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꿈을 너무 많이 꾼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넷째, 생체 리듬이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저녁 7-8시경에 갑자기 졸리시다가 밤 10-11시쯤 되면 오히려 잠이 완전히 달아나고 새벽 4-5시에 자연스럽게 깨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밤에도 높게 유지되어서 각성 상태가 계속 이어져요. 또 다른 환자분인 김철수 할아버지는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 깨는데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새벽 3시에 깨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에 깨는 게 두려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량이 작아지고 방광 근육도 약해져서 밤에 자주 깨게 되고 또 한 번 깬 후 다시 잠드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화장실 다녀와도 금세 다시 잠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한 번 깨면 머리가 맑아져서 잠이 완전히 달아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젊을 때처럼 자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 지금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8시간은 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계신데 60대 이상에게는 6-7시간만 푹 자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8시간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다고 해서 건강에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자체가 잠을 더 방해하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수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제게 오신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이 들어요. 처음에는 반 알만 먹어도 됐는데 이제는 한 알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한 알 반을 먹고 있어요. 이제 수면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 깨고 낮에는 머리가 무겁고 멍해서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저도 이러다가 중독되는 건 아닌가 무서워요. 그때 제가 이 황금수면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선생님,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될까요? 저는 이미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운동도 해보고 명상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저를 믿고 정확히 2주만 해보세요. 2주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군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10분 안에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워요. 낮에도 졸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다 놀랄 정도로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 방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억지로 잠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잠들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한 숟가락의 비밀 재료가 등장합니다. 바로 체리 농축액입니다. 혹시 체리 농축액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타르트 체리, 즉 신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일반단 체리보다 신 체리에 훨씬 더 많이 들어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타르트 체리 농축액 1큰술에는 합성 멜라토닌 0.3mg에 해당하는 천연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체리 주스 말고 반드시 농축액이어야 해요. 농축액이라야 충분한 양의 천연 멜라토닌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건강식품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2-3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병으로 2-3개월은 쓸 수 있어요. 하루에 1,000원 정도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환자분들께 체리 농축액을 권하면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그냥 민간요법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걸 권하시네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미국 몬모런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타르트 체리 농축액을 2주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84분 더 오래 잤고 잠드는 시간도 평균 39분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15-20%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거든요. 체리 주스로 잠이 온다니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워낙 예민해서. 하시면서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체리 농축액만 마신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법과 시간, 그리고 함께 해야 할 다른 단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또 다른 환자분인 최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체리 농축액을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마셨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잠이 더 안 와요.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자세히 들어보니 잠들기 직전에 마시고 계시더군요. 그것도 차가운 물에 타서요. 그리고 다른 준비는 전혀 안 하시고 체리 농축액만 마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후에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네요. 왜 처음엔 안 됐는지 이제 알겠어요. 방법이 중요하네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10년에 걸쳐 개발하고 완성한 10분 황금수면법 4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릴 큐. 첫 번째 단계는 잠들기 2시간 전에 체리 농축액을 섭취하는 거예요.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에 체리 농축액 1큰술 15ml 정도를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셔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미지근하게 목욕물 정도 온도로 해주세요. 대략 38-40도 정도면 됩니다.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하냐면 따뜻한 물이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체온 변화가 우리 몸에게 이제 잠잘 준비를 해라는 신호를 보내요. 차가운 물로 마시면 이런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왜 이 시간 전이어야 하냐면 체리 농축액의 천연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뇌에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약 9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늦게 마시면 잠들 시간에 맞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맛이 좀 시큼할 수 있는데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꿀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발 온찜질과 조명 조절을 하는 거예요. 첫째, 방불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세요. 갑자기 확 어둡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어둡게 해주세요. 둘째,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간 담그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면대나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목까지 담그면 됩니다.
물 온도는 42-45도 정도, 뜨거운 목욕탕 물 정도로 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없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이발 목욕이 정말 기가 막혀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풀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발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마치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 같아서 마음도 편해져요. 하셨습니다. 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의 열이 발을 통해 빠져나가요. 그러면 몸의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잠들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들도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지잖아요. 발 목욕을 하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거나 내일 할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잠들기 30분 전에 환경 조성과 몸 풀어주기를 하는 거예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세 가지를 해주세요. 첫째, 방 온도를 18-20도로 시원하게 맞춰주세요. 겨울에도 너무 덥지 않게 해주시고 추우시면 이불을 더 덮으세요. 방 자체는 시원해야 해요. 둘째, 가벼운 목과 어깨 돌리기를 해보세요. 너무 격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고 팔을 가볍게 돌려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쌓인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려요. 셋째,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완전히 꺼주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 파란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을 방해해요.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가 좋아요. 네 번째 단계는 잠들기 10분 전에 특별한 숨쉬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침대에 누우셔서 가장 중요한 숨쉬기 방법을 해보세요. 이 단계가 정말 핵심이에요.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춘 후 8초간 천천히 내쉬기를 해보세요. 이걸 4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 호흡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길게 숨을 내쉬면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바뀌고 숨쉬기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들이 차단돼요. 정할머니는 숨쉬기에만 집중하니까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져요. 이제는 세 번째부터 잠이 와요. 하셨습니다. 잠은 밤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낮에 뭘 하느냐에 따라 밤에 잘 자느냐가 정해져요. 낮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밤에 더 잠이 안 와요.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망가져서 다음 주 내내 잠들기 어려워져요. 월요일마다 월요병이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주말에 늦게 일어나서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쬐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창문을 열고 15-20분 정도 햇빛을 받으세요. 흐린 날이라도 밖의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훨씬 밝아요. 이 햇빛이 우리 몸에게 이제 낮이야,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잠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도 조절돼요. 낮에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밤에 멜라토닌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는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낮잠을 주무신다면 반드시 오후 3시 이전에 그리고 30분을 넘지 말아주세요. 30분 이상 자시면 깊은 잠에 들어가서 일어났을 때 더 피곤하고 밤에도 잠이 안 와요. 만약 오후에 너무 피곤하시다면 낮잠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저녁밥은 잠들기 3시간 전까지 드세요. 소화가 되는 동안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몸이 활발해져서 잠들기 어려워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더 오래 소화가 걸리니까 저녁에는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6-8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깊이 못 자시는 거예요. 술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술은 처음에는 잠들게 하지만 3-4시간 후에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새벽에 깨게 만들어요. 대신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견과류인 아몬드, 호두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과 강도가 중요해요. 잠들기 4시간 이내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호르몬이 나와서 잠이 안 와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이 이상적이에요.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기, 수영, 요가, 태극권, 게이트볼 등이 시니어 분들께 좋습니다. 너무 격렬할 필요 없어요. 살짝 숨이 찰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실제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의 특별한 비법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작은 팁들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김옥순 할머니께서는 향기요법을 사용하세요. 선생님, 저는 냄새에 예민해서 조금만 냄새가 나도 잠이 깨요. 라고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좋은 향기를 활용하니까 오히려 잠이 잘 오더라고 하시더군요. 라벤더, 캐모마일, 일랑일랑 등의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베개나 잠옷에 1-2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진하게 하시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약하게 하세요. 김 할머니는 라벤더 향을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제 이 향기만 맡아도 몸이 잠잘 준비를 해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향기가 잠의 신호가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정남 할아버지는 독서의 힘을 활용하세요. 침대에서 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적절한 독서는 잠에 도움이 돼요. 단 방법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소설이나 추리소설은 피하세요. 흥미진진하면 오히려 잠이 달아나거든요. 조용한 에세이나 시집, 종교서적, 철학책 같은 게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보다는 종이책을 권해요. 화면의 불빛이 뇌를 깨우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매일 밤 시집을 한 편씩 읽으면서 잠드는데 마음이 평온해져요. 아름다운 시어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감사 일기를 써요. 하루 종일 안 좋은 일만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고 경제도 어렵고 자식들 걱정도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 하시네요. 잠들기 전에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도 좋아요. 오늘 이웃이 인사해줘서 기뻤다. 손자가 안부 전화를 해줬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작은 일들도 충분해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져요. 박 할머니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오늘 밤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해요. 잠이 안 와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와도 괜찮아. 그냥 쉬기만 해도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빨리 잠들게 해줘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해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키우고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소중해요. 좋은 잠은 치매도 예방하고 넘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우울증도 예방하고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줘요.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도 덜 걸리게 돼요. 오늘 말씀드린 황금수면법이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뇌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돼요. 매일 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래요.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꿀잠 주무세요.